are very important links with Silla dynasty. So the myths that the Silla dynasty started from the wells as well. And wells have been the place where the ladies come, discuss, people come and discuss many things, linked with fertility, linked with productivity, and linked with very important aspects of society. So this is my brief introduction to the session. Now it's my honor and pleasure to invite our Mayor of Kanju City. 경주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이번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물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제7차 물 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상당 부분이 역사 문화 도시인 청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또 우물은 일상생활과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건국은 우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신라 시조왕인 박혁거사는 나정 우물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우물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물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또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 행사 중에서 정치적 과정 세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행 촉구를 위한 세션입니다. 또한 대륙별 국가별로 당면한 물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과정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멋진 축제로 즐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주에서 멋진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장 최양식 시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회사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물과 문화 세션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저희가 왜 오늘 이 세션을 개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우물이라는 것은 문화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나라의 이거 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션인 만큼 우리 경주가 신라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서부터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안압지가 여기 신라의 궁궐 그러니까 월성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압지의 정식 명칭은 동궁과 월지인데요. 국빈의 경우에는 동궁에서 월지를 바라보며 손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안압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압지 외에도 왕동 원지, 용광동 원지 등이 있습니다. 박의 왕비 알령이 태어난 알령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석재로 덮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 남산에 있는 청간사 우물이 되겠습니다. 이 청간사 우물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라 38대 왕인 원성왕인데요. 원성왕 김경신은 사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김주원보다도 왕위 계승 서열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선덕왕이 죽고 왕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김경신의 라이벌이었던 김주원은 북천의 물이 불어서 왕궁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이 신하들이 김경신을 왕에 추대해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역사 고도에 우물 관련된 왕의 이야기, 민중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사제체 246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매정입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 집 우물이 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많은 전쟁터를 누비느라 기한 명령을 받고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자기 집 문 앞으로 지나면서도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걸음쯤 멈춰서 우물을 또 오라고 시켜서 물을 마실 때 보더니 우리 집 물맛이 아직도 옛날 그대로구나 하고 그냥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물이 집안의 안녕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 나중에 이 우물을 통해서 김유신 장군께서 신라 삼국통일이라는 어떤 기틀을 다진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가 지배청 관련되는 왕과 귀족에 대한 우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상 우물은 백성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때 경주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신라의 도시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 속에 큰 네모가 한 개의 방인데 크기가 약 한 8,7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 우물 개수가 47개였고 18호의 가구가 있었습니다. 계산해 본다면 한 호당 평균 2.6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하수가 풍부하고 물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뜻인데, 물과 천년 고도의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라 우물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황사 우물이 되겠습니다.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스탑이고 그 앞에 이렇게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이 분황사 우물에도 아주 재미있는 설화가 남아있는데, 월성왕대의 왕경내 중용물인 동지, 청지와 더불어 호국용이 살았다고 전해옵니다. 다음은 신라의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물관리는 산의 관리. 잘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산에서 물이 내리면 계곡을 통해서 강으로 가고 강으로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까? 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물관리와 함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치산치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산과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기보다는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양식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선약수처럼 산에서 떨어진 물이 계곡으로 강으로 바다에 흘러가듯이 모든 물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그런 인간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우물이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당시로 봐서는 100만 명의 거대 국제도시인 서라불에서 물은 치수 사업을 통해서 도시 안전을 도모하고 이수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게 도시의 큰 과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가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으니까 산을 잘 관리해서 치산치수를 통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친수 공간을 통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는 어떤 그런 큰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압지가 어떻게 보면 역사 사적지지만 물 관리, 물을 이용한 어떤 정수를 통해서 가장 가학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9개 있는데 보급률은 약 한 90% 정도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 시군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2011년도에 기초감시단체 처음으로 저희들이 수질연구실을 개설했고 물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포럼 참가한 여러 포럼 참가분도 직접 우리 에코물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우수한 우리 현재 물관리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는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보시면 우리 시가 하수 처리에 대해서 특허만 3개만 가지고 있고 국제 특허 협력자에도 출원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수 처리 급속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은 하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하면 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개발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최단 한 15분 동안에 이런 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약 1톤 정도의 규모의 처리 장치 시설하는데도 기존 건설 비용의 한 90%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내 단위 하수 처리장의 공공화가 법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고할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